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1425년 명홍이 1년 사서등을 인쇄할 종이를 진상하라고 충청전라 경상도 감사에게 전지하다. 성리대전 5경 사서 등을 인쇄하려고 하니 그 책에 쓸 종이를 값을 주고 닭으로 바꾸어 충청도는 3,000첩, 전라도는 4,000첩, 경상도는 6,000첩을 만들어 진상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5번째 기사 당상악과 당하악을 일시에 함께 연주하는 일향악 연주 문제 등을 상이하게 하다. 임금이 이조 판서 허조에게 이르기를 시경에 생을 부는 사이사이에 어려를 노래한다 하였고 서경에는 생과 용을 서로 교대하여 연주한다고 하였으니 당상악과 당하악을 번갈아 연주하는 것이 명백한데 지금은 일시에 함께 연주하니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또 우리나라는 본디 향악에 익숙한데 종묘의 제사에 당악을 먼저 연주하고 사문할 때에 이르렀어야 겨우 향악을 연주하니 조상 어른들의 평시에 들으시던 음악을 쓰는 것이 어떨지 그것을 맹사승과 더불어 상의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5일 경진 6번째 기사 본 주인을 굿한 경기 과천의 종 백동의 죄를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사사집 종 백동은 본 주인을 구타한 죄로 인천 군옥에 가두고 국문한 지 2년이 되어도 실정을 밝히지 못했는데 유지별감 이종규가 강상의 관계됨을 살피지 아니하고 놓아 보냈으니 매우 부당합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하여 놓아 보냈으니 추급하여 논지할 수는 없으나 청컨대 백동의 일에 대하여 다시 조사를 끝내도록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죄인을 사하는 것은 허물을 완전히 씻어서 그 사람에게 스스로 새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인데 사하고서 다시 그 죄를 추급해 다스리는 것은 나는 마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처첩이 남편을 죽이고 가손이 부모나 조부모를 모살하고 노비가 주인을 모살하는 등의 일은 사문에 실려 있으나 처첩이 남편을 구사하고 노비가 주인을 구타한 일은 사문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응당 사하는 신뢰를 다루는 데 있을 것이니 그 교지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춘추관에 연회를 베풀어 주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고 평관 현감 한경화에게 부의하다. 다른 예에 의하여서 부의를 내릴 것을 계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알타리 동가오화에게 안장갖춘 말과 벼슬을 주다. 또 주고는 중국어를 조금 알므로 그를 사역원 생도에 편입시키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좌위문 오랑 위문대랑 등을 일본국 준주 태수의 후실 융선에게 돌려보내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금 일본국 준주 태수의 후실 융선이 좌위문 오랑과 위문대량 등 두 사람을 돌려보내주기를 청하니 외안을 상과에 돌려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재령 의궤안의 전죽석을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모두 망주석으로 고치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중국의 사림광기에 이르기를 국조 예제의 묘제에는 성망주가 둘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재령 제도 의궤는 전죽석이라 일컬었는데 이는 속칭을 인습한 것으로 적당하지 못하오니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재령 의궤 안의 전죽석이라는 것을 모두 망주석으로 고쳐 일컬기를 원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일곱 번째 기사 도성 밖에 얼음을 저장하게 하는 부역을 중지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얼음을 저장하는 것은 더위의 탈에 대비하는 일이니 여러 곳에 저장하는 것이 옳겠지만 일이 크고 백성이 수고롭기 때문에 다만 나라의 소용에 바치는 일과 사신 뒷바라지에 쓰이는 일을 위해서만 저장하는데 지금 의건부에서는 고려 때의 폐단스럽던 법을 그대로 따라서 죄수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도성 밖에 얼음을 저장하는 부역으로서 노역의 폐가 적지 않으니 금지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8번째 기사 서승을 경기도 찰방으로 임명하다. 사헌부 장령 황보인이 계하기를 각도의 찰방을 파견하여 행정의 실적과 백성의 고민을 사찰하게 하였는데 경기도만은 보내지 않았으니 경기라고 어찌 관리의 부정부패와 억울함을 당하고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경기도에 찰방을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다 하고 곧 서승을 명하여 보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9번째 기사 경차관 허승의 계에 따라 거제도 4월포에 업승을 만들게 하다. 신이 경상감사 도절제사와 같이 거제도에 들어가서 업승으로 적당한 곳을 살펴보니 4월포는 인민들이 사는 여러 마을과 그리 멀지 아니하여 만일 외적이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고 보에 들어오는 적선이 여러 섬에 숨어 있으므로 인민들과 멀리 떨어져 있고 농장도 가까우니 업승을 만들어 백성들을 살게 할 만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6일 신사 10번째 기사 도량에서의 보시가 너무 야박하다는 좌대은 조종성의 계 신이 영보 도량에 분양하라는 명을 받고 소격전에 갔었는 사온데 도량의식의 보시하는 것을 보니 다만 동전 일문뿐이었기에 신이 괴이하게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정포 한 필이었는데 중간에 변해서 닷새 한 필이 되었고 또 변해서 저와 한 장으로 되었다가 지금은 동전 일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듣고 마음에 실로 미안하였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주는 돈과 곡식의 출납을 맡았으니 비용을 전략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거두는 것만 알고 흩을 줄을 모르며 당연히 쓸 때에 쓸 줄을 모르는 것도 잘못이다. 부녀자나 내시들이 부처를 섬기는 것이라며 전략하는 것도 옳겠지만 천지신명들에게 제사하는 일은 나라의 의전이라 피할 수 없는 바인데 도량에서의 보시를 아니한다면 아주 그만두어 버릴 일이지 한다면서 어찌 이처럼 박하게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속이는 것이나 다름이 없구나. 또 저화는 이미 폐지된 물건인데 저화의 값을 어찌 동전으로 계산해 쓸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일이 많이 있을까 염려스럽다 하였다. 그때 내섬직장 정포가 종생의 아뢰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섬시의 연향에 하루에 뗄나무 값으로 포패를 쓸 때는 지포 한 필을 주었고 저화를 행할 때는 저화 한 장을 주었고 지금 동전 일문을 주니 그 저화 한 장이나 동전 일문이 어찌 하루 연향의 음식을 익혀서 만드는 비용에 충분하겠는가? 그것은 도량의 보시와 다름이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7일 이모 첫번째 기사 계기 월식을 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7일 이모 세번째 기사 병우년 문과 초장의 사서의와 오경중 이경의의 글제를 내게 하다. 예조에 전기하기를 오는 병오년 문과 초장과 사서의와 오경중 이경의의 글제를 내어 글을 짓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18일 개미 두번째 기사 외인 종금에게 도수를 만들어주다. 귀화인들에게 살림살이 등과 벼슬을 해주다. 명하여 외인 종금에게 도수를 만들어주니 그의 청에 따른 것이다. 귀화한 김호신파와 김대양에게 등에게 옷, 갓, 신, 세간, 하인과 안장갖춘 말을 하사하고 장가들게 하고 벼슬을 주었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8일 개민 세 번째 기사 울산 업성의 관리와 백성은 세성으로 옮기고 절제사는 구 업성을 지키게 하다. 경상감사가 좌도 절제사의 관문과 울산군 인민들의 등장에 의거하여 개하기를 병사는 말하기를 내상의 세성이 이미 크게 수축되었으니 반드시 울산군을 합쳐 넣어야 하겠으며 그래야만 관리와 백성들을 보호해 지킬 수 있겠다. 더구나 본군의 군수 물자 창고도 이미 새 성 안으로 옮겼는데 관리와 백성들은 지금까지 편히 살던 곳을 옮기기를 어려워해서 아직도 구성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다가 만약 뜻밖의 사변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두 성을 수호하기 어려울 것이니 관리와 백성들을 새 성으로 들어가게 하고 구업의 성은 헐어버리어 관리와 백성들의 고향을 떠나기가 싫어하는 마음을 끊게 하여야 한다고 하며 울산의 관리와 백성들은 말하기를 만약 군이 내성의 세성으로 합하게 되면 수령과 이속들이 아침 저녁으로 장군에게 문안해야 하며 때없이 윗사람을 접대하여야 하므로 일을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람 치닥거리 하기에 곤란하였다 하오니 우도의 예에 의하여 절제사는 군사를 거느리고 세성에 있게 하고 군수는 구업의 성에 있게 하여 예전대로 군과 민을 나누어 다스리기에 편리하도록 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명하기를 병조에 내려 의정부와 여러 조회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라 하였더니 의논하여 아뢰기를 울산 읍석에 거주하는 관리와 백성은 모두 세성으로 옮겨 살게 하고 절제사는 군마를 거느리고 구업성을 지키다가 만일 외적의 사변이 있게 되면 세성으로 합해 들어가서 굳게 지키거나 혹은 군사를 출동하여 적을 추격하여 하거나 하여 임기응변하는 것이 좋겠으나 구업성은 파절구자의 예와 같이 헐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1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동교에 행차하다. 매사냥을 보고 나참의 도비 연가에서 머물러 따라갔던 여러 종친과 대신들과 더불어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돌아왔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0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0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명나라 상서 여진이 요구하는 표문과 전문의 형식과 내용 하등극사의 통사 김을현이 북경에서 돌아와 개하기를 대행 황제의 제궁이 9월 초 1일에 발인하여 초 6일에 천수 산릉에 이르렀고 초 9일에 반우하였는데 신등이 예부의 결정에 따라 흰옷과 흰가스로 회동관 문 밖에 나가서 우주를 이르기를 기다려서 부복하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부 의제의 청리사 원외랑 양욱이 신과 서정관 이세영에게 상서 여진의 말을 전하기를 조선국의 표문이나 전문의 부보는 앞으로는 다른 예에 의해서 천면의 위에다가 도장을 찍고 예사 글줄로 표부나 전부 두 글자를 쓰고 또 연월일을 쓰되 꼭 맨 뒤에 일면 한복판에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근봉 표칭 하 이 문의 문자는 딴 줄로 써야 한다 하면서 요왕, 초왕, 영화왕, 정강왕의 표문 부본을 보이는데 모두 길이는 약 8,5푼이고 너비는 약 3,5푼이며 각 글줄의 글자 수는 고르지 않아서 혹 18자나 19자 혹은 20자이며 칭하 이문의 문자는 모두 딴 줄로 썼고 첨천앙성의 첨자는 휘하지 않았으며 연월일 위에 도장을 찍었는데 홍의의 희자가 반쯤 나왔고 나라 이름 밑에 신아무라는 석자는 조금 잘게 쓰고 바깥 천면 윗머리 한복판에는 누런 쪽지를 붙였는데 쪽지의 길이는 약 3,5푼이며 윗머리에 표부 두 글자를 쓰고 도장을 찍었는데 부자가 반쯤 나왔으며 중궁의 전문 부본도 같았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0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우산, 무릉 등에서 안무사 김인우가 비역 남녀 20인을 잡아오니 3년 동안 복호시키다.
남녀 20인을 수색해 잡아와 복명하였다. 처음 인우가 병선 2척을 거느리고 무릉도에 들어갔다가 선군 46명이 탄 배 한 척이 바람을 만나 간 곳을 몰랐다. 임금이 여러 대신들에게 이르기를 인우가 20여인을 잡았으나 40여인을 잃었으니 무엇이 유익하냐? 있으면은 별로 다른 산물도 없으니 도망해 들어간 이유는 단순히 부역을 모면하려 한 것이로구나 하였다. 예조 참판 김자지가 계하기를 지금 잡아온 도망한 백성을 법대로 논지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몰래 타국을 따른 것이 아니요 또 사면령 이전에 범한 것이니 새로 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곧 병조에 명하여 충청도의 깊고 먼 산중 고을로 보내어 다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3년 동안 복호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9년 세종 7년 10월 21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천둥하고 번개가 치다. 세종시로 39년 세종 7년 10월 21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9년 세종 7년 10월 21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재정 운영에서 호조의 인색함을 지적하는 전지를 내리다. 우대현 조종생이 계하기를 전일의 한재로 인하여 각사가 감생하였는데 청컨대 예전대로 회복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조의 직책은 전국을 맡았으니 쓸데없는 낭비를 절감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꼭 감해야 할 것을 감하지 아니하고 꼭 써야 할 것을 쓰지 아니하면 모두 잘못이다. 요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임진도승의 봉급을 이어가지 못해서 호조에 청해도 얻지 못하고 자비로 묻고 있다고 하며 또 서울 안 각사에는 온종일 사물을 보는데 시비로 점심을 먹는다 하니 이 어찌 임금이 신하를 대접하는 인사라 할 수 있겠는가? 사비로 점심을 먹는다고 하니 이 뜻을 가지고 호조에 전유하라 하고 드디어 전지를 호조에 내리니 판서 안순이 대답하기를 점심을 감하는 것은 어느 때부터 그렇게 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저 전국을 출납하는 것은 곧 겸판사 유정연이 하는 바이니 신은 능히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했다. 순의 대답은 비록 이와 같으나 호조판사가 됨으로부터 역시 정연이 하는 바를 본받아서 처음에는 재물을 쓰기에 너그럽고 넉넉하게 하기로 명분을 쌓았는데 늙어 쓰는 인색하여 집에 있을 적에도 오히려 부인에게 열쇠를 못 맡기게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1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윤계동의 직첩을 거두고 박흥, 을부 등은 수군에 충당하고 판서신상 등을 파면하다. 명하여 영평군 윤계동의 직첩을 거두고 풍량으로 안치하게 하며 박흥, 을부, 탄해 등은 각각 형장 100에 처하고 수군에 충당하며 형조정랑 최호생은 속장 70으로 하고 판서신상, 참판, 유영은 난관 4사람과 함께 모두 현직에서 파면하였다. 처음에 윤계동의 부하 박흥무리가 나라의 세매를 응방제조 유원재의 집에서 훔친 것을 계동이 받아서 숨겼는데 그 사건을 형조에 내렸더니 형조에서 조사 처리를 잘못하여 다시 의금부에 내려 사헌부와 함께 여러가지로 심리한 결과 일이 판명되어 이렇게 처벌된 것이다. 윤계동의 과제는 그 아내 정신옹주에게 주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22일 정해 첫 번째 기사 천둥하고 벼락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2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2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황보인이 매를 훔친 자들을 법대로 처단하자고 청하니 윤호하지 않다. 박흥, 을부, 탄해 등은 국내의 매를 훔쳤으니 그 주에는 목을 베어야 마땅하였고 윤계동은 공마에 숨겼으니 그 죄로 가 실로 갔사온데 전하께서는 특히 너그러운 언전에 따라 박흥, 을부, 탄해 등은 한 등을 감하고 윤계동은 직첩을 거두고 자원대로 안치하였사오니 신 등은 법대로 처단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계동은 지극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박흥, 을부, 탄해 등은 비록 매를 훔치기는 하였으나 국내에 있는 것을 훔친 것이 아니니 어찌 내부의 물건을 훔친 것과 같이 논지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니 아뢰기를
전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짐승을 천하게 보시는 마음으로서 죄를 허락해 하시면 가옵니다마는 당초에 국내의 매인 줄을 알면서 훔친 것은 내부의 것을 훔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만약 드러내어 죽이지 않는다면 나라의 법이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매는 작은 물건이요 인명은 지극히 중하니 개동과 박흥 등에게 죄를 상하를 비교해서 매기는 것이 지극히 이치에 합당한 것이니 내 어찌 그 사이에 추호라도 사사로운 뜻이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23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23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사원 김익점 등이 윤계동, 박흥, 을부 등의 죄를 줄 것을 청하니 연호하지 않다. 임금이 말하기를 박흥, 을부, 탄해 등이 비록 매를 훔쳤다고는 하나 궁중담을 넘어서 내부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는 죄가 차이가 있으며 또 세매는 내가 특별히 아끼는 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3일 무자 세 번째 기사 경외관으로 하여금 삼과에 의해 청거하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금년 을사년은 보고식년이므로 청하옵건대 경외관으로 하여금 삼과에 의하여 청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3일 무자 네 번째 기사 공조정랑 권씨에게 장사기일을 어긴 죄로 속전을 바치도록 명하다. 사헌부에서 개하기를 공조정랑 권씨는 죽은 아내를 기한이 넘도록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여 장량 10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명하여 속전을 바치게 하고 곧 좌우에게 이르기를 좀비 귀천에 따라 장사 기일이 정해져 있는데 세상 사람은 음양이 길흉화복에 거리낀다는 말에 미혹되어 오래도록 장사하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게 되기 때문에 일찍이 관에 명하여 택일하는 법을 지어 이름을 장일 통료라 하고 중회에 반포하고 무릇 잡되고 요망한 그를 모두 불태우게 하였으나 어찌 몰래 감추어 쓰는 이가 없으리요. 이 역시 법률 조문에 중한 것이니 범하는 자는 그 죄로서 죄 주는 것이 가하다. 친구의 택이라는 법에도 역시 기하는 것이 많고 믿기 어려운 글이 세상에 돌아다니니 만약 이 방법에 의하여 기하는 날을 피해서 뜸질을 한다면 혹 1년을 지나도록 뜸질을 못하는 수가 있을 것이니 이런 것을 누가 지었을까? 요즘 중병 환자가 기하는 날을 불문하고 뜸질을 해도 낫는 사람이 평 많으니 이런 잡선은 없애버리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3일 무자 다섯 번째 기사 어마를 제가 먹이지 않은 판사, 복시사, 이열, 행사직, 황전 등의 직을 파면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정진, 김겸, 신계, 윤사건, 윤맹겸, 조상치, 정사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비를 숙록대부 경영군으로 삼고 이군생을 가정대부로 순평군으로 삼다. 정진을 형조판서로 김겸을 유후로 신계를 형조 참판으로 유사근을 사헌부 장령, 윤맹겸을 좌헌납으로 조상치 정사를 좌우 정운으로 삼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박경빈의 직첩을 도로 주도록 명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5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해동청을 올린 전 사정 홍부인에게 겨울 옷 2벌을 하사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0월 25일 경인 두 번째 기사 효룡대군 이보가 쾌차함에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다. 공영군 2인, 경영군 2빈, 순평군 2군생, 신의군 2인, 근영군 2농, 의성군 2용 등이 입시하였다. 지신사 곽종중, 우대원, 김맹성, 동부대원, 정흠지 등이 번갈아 들어가 와서 술잔을 드리기를 명하고 날이 저물도록 한껏 즐긴 후 파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25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우군 총재 이천에게 훈련관에게 가서 술을 하사라고 명하다. 추등무사 도시의 계장이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5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한인 장현에게 겨울 옷 2벌과 갓신을 하사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6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6일 신묘 두 번째 기사. 한승부 윤 김속 대호군 고득종에게 마정의 적지를 물색하게 하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마정은 군사에 관한 일이니 모름지기 마음을 다하여 길러서 번식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한승부 윤 김소와 대호군 고득종에게 명하여 강화에 가서 말을 먹일 장소를 살피게 하였는데, 만일 물과 풀이 넉넉히 있어 목장을 만들만 하고 말이 겨울을 지나도 축나지 않으면 각 관에 나누어 기르는 말을 모두 여기 합쳐서 먹이도록 한다. 먹이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만 각 관의 배를 덜하고 마정이 잘 다스려지기를 바랄 것이니 병조에서는 자세히 찾아보고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6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우상무령 등의 안무사 김인우와 반인 김가물에게 옷 등을 하사하다. 겨울옷 2벌과 갓신을 하사하고 겹옷 한 벌과 갓신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6일 신묘 네 번째 기사. 해동청을 바친 사정 강을부 응사 최덕혜에게 옷 한 벌씩 하사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6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중직 6품 이상을 지낸 자로 평안도 참로에 찰방을 제수하게 하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평안도 참로에 있는 찰방을 제수하되 일찍이 중직 6품 이상을 지낸 사람으로 관승이라 명칭하여 파견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6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각사 원리의 점심을 예전대로 지급하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각사 원리의 점심을 예전대로 지급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7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7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하등극사 조아이정 이원 등의 명나라 인종 황제의 장사에 대한 보고. 조아이정 이원 부사 총재 문효정 진향사 지도령 김겸 진위사 이조판서 이맹균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서 개하기를. 인종 황제의 장사에 후궁 5사람을 순장하고 또 등회왕을 함께 장사하였는데 이는 인종 8째 아들로서 먼저 죽은 사람입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8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9일 가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0월 29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사약 직서 영접을 의정부 6조와 더불어 논의하다. 통사 허원상 김담 등이 북경에서 돌아와 개하기를. 듣잡건대 사약 칙서가 온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의정부와 6조에 의논하기를. 전자의 통사 최운이 칙서를 받들고 왔을 적에는 변세의 비밀한 일 때문에 경복궁에서만 영접하였으나 지금 사약 칙서는 영조문과 경복궁 남문에 채붕을 메고 모화관에 나가서 영접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모두 말하기를 하교가 지당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30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30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30일 을미 세 번째 기사 각사에서 만드는 기명은 붉은 칠기 외에는 모두 검은 오칠을 사용하라고 명하다. 공조에 전지하기를 앞으로 각사에 만드는 기명은 진상하는 붉은 칠기 외에는 모두 주홍색을 없애고 검은 오칠을 사용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0월 30일 을미 네 번째 기사 직무가 있는 인원 외에는 흰옷을 검하지 말라고 명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지금부터 직무가 있는 인원 외에는 흰옷을 검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1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악차에서 술자리를 베풀고 이원 등이 북경에서 돌아옴을 위로하다. 효령대군 이보 경영군 이비 공영군 인 영도령 유정현 영의정 이직 우의정 유관 청평부원군 이백강 한평부원군 조연 평양부원군 조대림 병조판사 조말생 지도령 이담 지신사 곽존중 대언 조종생 김명성 김자 이대 정흠지 등이 연회에 입시하여 종유도록 한껏 즐긴 후 파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1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일본 구주의 원도진과 축주의 평방식 부승 선행이 물건을 바치다. 구슬, 서각, 상아, 소목 등 물건을 바치니 정보 130일을 회사하였다. 축주의 평방식 부승 선행이 사람을 보내어 동년, 부채, 소목, 명반 등 물건을 바치니 정보 90일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류 두 번째 기사 목천천과 후릉의 동지 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류 세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하연이 올린 입학도설 등을 성균관 교수관 사부 학당에 나누어 주다. 입학도설, 주역, 시전, 춘추, 중용, 대학, 논어, 효행록, 전서, 천자문, 대자, 천자문 등을 올렸으므로 성균관 교수관 사부 학당에 나누어 주었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어이를 잘못 지은 상위원 별자 백운보를 의건부에 가두라고 명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어량을 사사로이 점령하는 패단을 바로잡을 방안을 올리라고 전지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어량을 사사로이 점령함은 이미 검령이 있는데 대소 신민들이 그전처럼 사사로이 점령하여 어량 주인이라 일컫고 사람을 모아 힘을 같이 해서 어량을 만들어 놓고는 고기를 잡아 그 이익을 독점하여 고르게 나누어 주지 않으므로 패단이 많으니 패단을 바로잡는 조건을 마련해서 아래고 또 전날 본궁에 속했던 각도의 의량은 평민에게 허락해 주라 하였다. 잠저때에 거처하던 곳을 시속에서는 본궁이라 이른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규를 내려주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일 정류 일곱 번째 기사 예주에서 올린 사약제 칙서를 맞이하는 의주의 내용 기일에 앞서 유사가 장전을 모하루 서북편에 설치하고 홍살문을 장전의 북쪽에 세우되 채붕을 메고 전하의 악차는 장전의 앞에 동쪽으로 가까이 서양으로 설치하고 왕세자의 악차는 전하의 악차 남쪽에 북향으로 설치하되 모두 땅의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며 용정 요비는 장전의 한가운데 설치하되 남향으로 하고 향정은 그 앞에 있게 한다. 사양 두 사람의 자리는 향정의 좌우에 설치하고 전하의 지영위는 장전의 서쪽에 북쪽으로 가까이 설치하되 동량으로 하며
왕세자와 문무백관의 자리는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여 동서로 마주 대하게 하되 북쪽이 위가 되게 한다. 문가는 동쪽, 무가는 서쪽이다. 금고, 의장, 고악은 모화루 앞에 설비한다. 또 경복궁 문에 채붕을 메고 근정정 한가운데 남향으로 골정을 설치하고 골정 남쪽에 안을 배설한다. 칙서안은 동쪽에 있게 하고 약제안은 서쪽에 있게 한다. 향안은 그 남쪽에 설치하고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안의 좌우에 설치한다. 전하께서 칠수를 받을 자리는 향안 앞에 마련하고 전하의 지영위는 전정의 서계 아래에 동향으로 설치하고 배위는 노대 위에 북쪽으로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한다. 칙서와 용정이 전에 오르기를 기다려서 설치한다. 왕세자와 군신들의 배위는 전정의 동서에 설치하되 보통의 의식과 같이 한다. 의장은 전정의 동서로 설치하고 악부는 군신의 배위 남쪽에 설치한다. 그날 전하가 시복으로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의장을 갖추어 모하루에 나가서 칙서가 장차에 이르게 되며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례랑은 군신들을 인도하여 먼저 지용이에 나아가서 나누어 쓰고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지용이에 나아가게 한다. 칙서가 이르면 전하가 왕세자와 군신들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맞이한다. 사신은 칙서를 용정 안에 두고 몸을 편다. 약재를 떠맨 사람은 장전 앞에 쓴다. 용정이 길에 나오면 사향 두 사람이 향정을 양쪽으로 모시고 향을 올리면 용정이 남향하여 잠깐 머문다. 금고가 맨 앞에 있고 다음이 여러 관원들이 말을 타고 가고 다음이 왕세자가 말을 타고 가고 다음이 전하가 말을 타고 가고 다음의 의장 고악 다음이 향정 다음이 칙서 용정 다음이 약재 짐 다음에 사신이 용정 뒤에 따라간다. 경복궁에 이르면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례랑은 군신들을 인도하여 서문으로 들어가서 배 위에 나아가고 의장은 들어가 베풀기를 보통 의식과 같이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가서 서계 아래의 지영 위에 나아간다. 사신이 칙서 용정과 약재를 가지고 중문으로 들어오면 전하는 몸을 굽히고 왕세자의 군신은 모두 바늘에 돌려 몸을 굽힌다. 지나가면 몸을 바로하고 북향한다. 사신이 전에 올라 칙서와 약재를 안 위에 놓고 사신은 안의 동쪽에 선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면 통천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악을 올린다.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한다. 악을 그친다.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꿇어 앉는다. 사양 두 사람이 향안 앞에 나아가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고 한 사람은 향압을 받들어 상향을 마치고는 각각 향안 위에 놓고 제자리로 돌아간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이라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 올라가 향안 앞 칙서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 북향하여 쓴다. 사신이 제서가 있다고 이끌으면 판통내가 꿇어 앉기를 찬하여 전하는 꿇어 앉고 통찬이 꿇어 앉으라고 창하면 왕세자와 군신은 모두 꿇어 앉는다. 사신이 칙서를 받들고 사양하여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칙서를 받아 근신에게 주고 사신이 약재를 받들어 전하에게 주면 전하는 약재를 받아 근신에게 준다. 근신이 칙서를 펴서 꿇어 앉아 올리면 전하는 다 보고 나서 근신에게 준다. 판통내가 부복하였다 일어나서 몸을 바로 하기를 찬하여 전하는 부복하여 머리를 조아려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통찬이 부복 흥 평신이라 창하면 왕세자와 군신을 부복하였다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판통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오고 통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이라 창하면 전하는 왕세자와 군신을 거느리고 몸을 굽혀 풍악을 울린다. 사배하고 일어나서 몸을 바로한다. 풍악을 그친다. 통찬이 예가 끝났다고 창하면 판통내는 전하를 인도하여 내전으로 들게 하고 지통내는 왕세자를 인도하고 복례랑은 군신을 인도하여 차례로 나간다 하였다. 세종칠록 30권 세종 7년 11월 3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칠록 30권 세종 7년 11월 3일 무술 두 번째 기사 동지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3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매일 조계에 사관 두 사람이 입시하여 출납하는 모든 일을 기록하라고 명하다. 교지를 내리기를 금후로는 매일 조계에 사관 두 사람이 종이와 붓을 가지고 입시하여 일을 기록하고 대인과 함께
대언과 함께 물러가며 조개한 뒤에는 한 사람이 전례에 의하여 이를 기록하라 하였다. 처음에 영춘추관사 이원 등이 글을 올리기를 삼가 생각하건대 옛적에 좌우사를 두어 말과 이를 기록하였고 또 지금 명나라에서는 어전에서 정사를 볼 적에 태사로 하여금 붓을 잡고 좌우에 갈라 서서 보고 듣는 대로 기록하는데 우리 조정에서는 국초로부터 한 사관 한 사람을 입시하게 하였으니 쓰나 한 사람이 보고 들은 바를 곧 가축 기록하지 못하여 물러나와서 다시 기록함으로 빠지고 잊음이 없지 않으니 그 후세에 전할 일에 실로 적당하지 못합니다. 예법과 현시의 제도에 의하여 사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붓을 잡고 좌우에 입시하게 하고 6대 언이 나가기를 기다려서 물러가게 하며 또 성정원 곁에 가까운 집 한 칸을 주어서 사관을 거처하게 하여 무릇 장계나 하교하는 일을 모름지기 사관의 기록을 거친 뒤에 육조와 대간에 내리는 것을 정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하였던 바 임금이 여러 달 동안을 머물러 두었다고 오늘에 이르러 이 명이 있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3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외국 사신의 행차가 많은 경기 충청의 여권 정원을 늘려주다. 경기 충청 정력 찰방 이길배가 개하기를 도에서 맡은 가격에 외국 사신을 태워 나르는 일의 복잡함은 타도에 비해서 10배나 되는데 병조에서 책정하는 일수는 대로에 8명에 불과하고 중로에는 6명에 이르며 또 사신을 맞이하고 보내는 것을 칠참의 예에 의하여 영리들을 시켜 하게 되므로 이로 말미암아 관내에 있는 각역의 인민들이 그 노역을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고 흩어지는 자가 즉 쭉 잇따랐습니다. 현재 일하는 사람은 산예에 4명, 청교에 1명, 동파에 7명, 마산에 6명, 벽제에 5명, 양재, 낙생에 7명, 무국에 4명인 뿐인데 이 적은 수의 사람으로서 혹 하루에 치르는 외국 사신이 거의 8, 9행차나 되니 뒷바라지와 영송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호조의 개로 농사철에 분변하는 수와 질병, 초상, 장사 등 사고로 계산하여 대로에 20명, 중로에 15명으로 정하여 붙이고 내 관청이나 남의 관청을 막론하고 비록 서울 밖에 부역이 있는 자라도 일수의 부역에 보충된 사람 모두 부역을 감면하여 그 생활을 후하게 하면 공적으로는 손님이 지체되는 배가 없고 사적으로는 살 길을 잃는 탄식이 없어 영로에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하므로 병조에 내려 의논을 명하니 병조에서 의논해 아뢰기를 영서에서 산예까지의 가격에는 예전 정원 8명에 6명을 더하고 양재에서 분양까지의 가격에는 4명을 더 정하여 역 가까운 데 사는 백성으로서 부역이 있고 없음을 막론하고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3일 무술 5번째 기사 이품 이상가 6대 언에게는 자원에 따라 강주를 나누어 주라고 명하다. 세종실록 39 세종 7년 11월 4일 기에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 행차하여 동지 망골례를 행하고 조화를 받다. 왕세자 이하 문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동지 망골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나아가 여러 신하의 조화를 받았는데 외객들도 참여하였다. 의정부에서는 안팎 옷감을 드리고 여러 도에서는 전과 박물을 오렸다. 이를 마치고 항궁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4일 기에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4일 기에 세 번째 기사 백운보를 석방하라고 명했다가 대신들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두다. 지시사 곽존중이 명계하기를 운보는 상위원 재원에서 발신하여 별다른 재주는 없으나 다만 옷을 짓는 법을 알기 때문에 성은을 지나치게 받아 벼슬이 사품에 이르고 인해 본원의 별자에 차임되었으니 마땅히 아침 저녁으로 두루야호하고 조심하여 지극한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망령되게 스스로 높은 체하고 진상하는 옷을 제 손으로 만지지 아니하여 체제에 맞지 않게 하였으니 죄를 주어 뒷사람을 깨우치게 하기를 신등은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청한 매우 사리에 합당하다. 과제하지는 말고 그대로 가두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5일 경자 첫 번째 기사 큰 바람이 불고 비와 오박이 내리다.
세종시로 30군 세종 7년 11월 5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군 세종 7년 11월 6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군 세종 7년 11월 6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복마 조련의 폐해로 인해 황간 유실 윤길의 직첩을 거두고 군역에 충당시키다. 명하여 황간 유실에게는 형장 90, 윤길에는 80을 치게 하고 아울러 직첩을 거두고 몸은 군역에 충당하게 하였다. 실 등이 사복마를 조련하는 일로 해주에 돌아가 음식 대접을 받기도 하고 기생을 태우고 마음대로 다녀서 하교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등 까닭으로 죄준 것이다. 두 사람의 죄는 같은데 실에게는 형을 더한 것은 그 앞이 3년상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지신사 곽존중이 아뢰기를 첨총재 이군실 등은 비록 무인이라도 역시 다 조정에 배설하는 사람인데 같은 법을 범하였으니 함께 죄주기를 원합니다. 임금이 이르기를 윤길 등에는 친히 부탁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주었지만 군실 등에는 갈 적에 내가 명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논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존중이 아뢰기를 위에서 한번 말을 내면 안팎으로 모두 듣는 것인데 군실 등은 비록 친히 명을 받지 않았으나 어찌 하교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의논해서 처치하겠다 했다. 처음에 겸사복 홍유건은 군인 홍씨의 오라비로서 사랑을 받아 퍽 교만하였다. 해주에 말조련하러 갈 적에 유건도 참여하였는데 유실과 윤길 등이 그가 천인이기 때문에 예로 대접하지 아니하므로 유군이 원망을 품고 먼저 와서 몰래 아뢰니 임금은 이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7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이순목, 목진공, 조은회 등이 험사약제 칙서를 받들고 돌아오다. 진화사 도총재 이순목, 호주 참파 목진공, 지도령 조은회 등이 험사약제 칙서를 받들고 돌아왔다. 임금이 세자 이하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모하루에 나아가 칙스를 맞이하고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예를 행하였다. 그 칙스에 이르기를 사자가 이르러 약제를 아뢰어 청함으로 지금 붙여 보내니 받아주기 바란다. 용례 1건, 소합류 1건, 침량 5건, 노회 5건, 주사 5건, 사향 5건, 단반 열랑중 부자 5건, 천호 5건, 쇠양 1건이라 하였다. 임금이 경혜로 아래에서 자신을 위로하는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친 부마 영동령 의정부 6조 여러 부원군과 판부사 맹사성 대제학 병계랑 대사한 6대원들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그 종사관과 종인에게도 공개하기를 명하고 순농, 진공, 뇌에게는 안장갖춘 내구마를 각 한 필씩 하사하고 황궁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7일 애민 두 번째 기사 백운부를 석방하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아내 동씨가 법석을 베푼 일과 관련된 자들을 추획해 하다. 사헌부장령 유사관을 불러 이르기를 죽은 판부사 이화영의 아내 동씨가 친히 절에 가서 법석을 베푼 일을 추획하지 말라 하니 사관이 기하기를 동씨가 남편을 위하여 명복을 비는 것은 그 심정은 용서할 만하오나 용씨의 어미와 딸과 친족 부녀들과 더불어 3일간 암자에서 중들과 더불어 발을 가리고 있었으니 검령을 범한 것이 첫째이고 금언을 녹여서 법화경을 베끼어 닷새 동안 읽으며 유밀과로서 중을 대접하였으니 검령을 범한 것이 둘째입니다. 동씨가 중들과 더불어 국법을 범한 것이 이와 같고 또 신의군 인과 개승군 이 등은 또한 고의로 조정의 법규를 범하고 가서 참여하였으며 김점의 딸은 여성으로 이미 배출되었으나 일찍이 궁중에 들어왔었으니 다른 여중과는 비할 때가 아닌데 공공연히 가서 참여하였으니 모두 징계해서 나라의 법을 바르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씨는 지각이 없으니 추획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추획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사헌부에서 또 계하기를 이화영의 제 올린 법석을 의 두목 노릇한 선사 신생은 그 경을 베끼어 읽고 중들을 접대한 일을 숨기어 모두 실상을 고하지 않았으니 청하건대 직첩을 거두고 주회를 추궁하는 것이며 또 강주승
신남은 밖에 있으니 곧 사람을 보내 잡아올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세 번째 기사. 제사 행할 때 의식을 담당할 관리들의 풍계를 일부 고치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 사직과 종묘의 초헌가는 정일품, 아헌가는 정이품, 종헌가는 종이품, 천조가는 종이품이며 예차도 이품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지금 각도 감사와 장수들은 모두 경관으로서 겸이 뱉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아울러 행할 때는 1, 2품 관은이 혹 부족함이 있으니 지금부터 섭행하는 큰 제사에는 초헌가는 1품, 아헌가는 2품, 종헌가, 천조간의 직사는 정사품으로 정하고 중간 제사에는 풍운, 레우, 선농, 선잠, 우사, 문성환, 석전 등을 제외하고는 초혼간도 정사품으로서 정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네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고기를 하사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다섯 번째 기사. 요동과 왕래가 많은 평안도 군인을 타도 성군으로 충당하면 불가하다고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평안도 한도는 요동으로 사람을 호송하여 말에 태우고 싣고서 갔다 왔다 하는 일 때문에 사람과 말의 필요함이 다른 도에 갑절이 되는데 본도의 중하, 강동, 사마, 상원, 용광 등 각 고을의 군인 500명을 황해도 광암량 선군으로 충당하면 실로 적당하지 못하오니 그 선군 500명은 광암량에 가까운 황해도 각 고을의 거주민으로서 개정하고 위에 있는 평안도 각 고을의 군인은 본도의 노역에 종사하기를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여섯 번째 기사. 무과 출신의 관리들이 무학을 익히게끔 제도화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무학은 병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장수된 사람이 비록 재주와 역량이 있을지라도 병법을 알지 못하면 기묘한 전술을 내어 승리를 얻을 수 없는데 무가 출신의 사람이 혹 공부를 게을리하여 무경에 정통한 이가 매우 적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훈련관의 녹관 겸관은 무경에 능통한 사람을 택하여 날마다 훈련관에 출근하여 강습하고 제조는 무경에 밝게 통하는 사람을 골라서 문모가 교대에 출근하여 가르치고 훈련하며 엄하게 단속하고 살피며 또 사맹삭 취재 때에 훈련관과는 5품 이하를 함께 취재하게 하여 그중 7서에 능통한 이는 뽑아서 써서 뒷사람을 권장하며 무경에 능통할 때는 산직 3품 이하는 습독관이라 이끌고 정원 20명으로 하여 그 중에 7서에 정통한 이는 제조의 추천장으로 소용하고 2, 3등에 입격하여 아문에 도숙한 사람은 봄과 가을 도시에서 2, 3등에 입격한 예에 의하여 도를 주어 배우기를 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일곱 번째 기사. 한승부 이은 김소대와 대후군 고득정이 목장으로서의 강화도의 입지 조건을 아뢰다. 강화부 경내에 목장으로 식당한 곳은 남진강에서부터 대청포까지 11,600자이고 서쪽으로는 건동, 을포까지 5,800자이온데 그 사이에 비어있는 땅을 합쳐서 한 목장을 만들면 주위가 60리 가량이오니 비록 10,000마리의 말을 먹일지라도 물과 풀이 모두 풍족합니다. 또 강화를 제주에 비하면 제주는 기후가 따뜻하여 풀과 나무가 겨울을 지나도 마르지 아니하오나 강화는 겨울에는 눈이 많고 풀이 마르므로 모름지기 마른 풀을 예비해서 한겨울에 먹여서 길러야만 야위고 죽은 걱정을 면할 것입니다. 하므로 병조에 내려 의논하기를 명하니 병조에서 의논하여 계하기를 소와 말은 원래 들짐승이므로 사철에 놓아 먹여도 번식할 수 있으나 목장을 만들만한 곳이 없어서 각 고을에 나누어 기르므로 곡초를 수합하고 먹이는 콩을 허비하게 되니 여러 해 동안 배단을 어찌다 말하오리까. 청하건대 아린 바에 의하여 각 고을에 분담시켜서 담을 쌓아 목장을 만들고는 각 고을에 나눠서 기르는 말을 그 안에 다 모아
먹이고 각 포구에 당한 영성군으로 하여금 풀을 베어서 말려서 목장 안에 쌓아두었다가 겨울에 먹일 준비를 하며 가히 오랫동안 나눠서 기르는 배를 없앨 것이오니 가장 편리하고 유익합니다. 그 목장 안에 거주하는 백성 335호는 금천, 개성, 남양, 통진 등 목장을 혁파한 땅에 자원대로 이주하기를 허락하여 그들의 전투에 담을 쌓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주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8번째 기사. 주자로 인쇄한 사마천의 사기를 문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개묘 9번째 기사. 병선 한 척마다 육지 물건 3가지씩만 갖추게 하다. 병조에서 전라도 처치사의 첩보에 의하여 계하기를 병선 한 척마다 육지 물건 5가지씩 각각 갖추기로 이미 법을 세웠으나 5가지씩 갖추는 일은 성군의 괴로움이 될 뿐더러 행선할 때 한 배에 탄 군인과 함께 의복, 양식 및 공사의 군기, 갑옷 등을 실음으로 짐이 무거워서 육지 물건은 비록 한 가지라도 오히려 다 씻지 못하여 항상 육지 창고에 두게 되니 위로는 새고 밑으로는 젖을 뿐 아니라 오래되면 벌레가 먹어 쓰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성군으로 하여금 그 수를 채우게 하니 배만 있고 이익이 없습니다. 그 중에 배에서 가장 기묘한 닭과 고댓줄 이외에 나머지 기구들은 배마다 각각 3가지씩만을 갖추면 성군들이 간수하기가 편리하고 노역도 좀 줄고 기구도 부족할 될 염려가 없을 것이오니 앞으로는 이제 아린대로 예비 계산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9일 갑진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9일 갑진 두번째 기사. 사문 외에 조건이나 지시를 모두 삭제하고 추가로 죄 주지 말라는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기를 죄를 사하는 것은 이전의 허물을 씻고 스스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길을 열게 하는 것인데 요새 유사들이 각각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사문의 죄목 외에 별도로 추역하는 법을 세워 비록 대사를 지나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일은 백성에게 신의를 보이는 소위가 아니다. 앞으로는 사문 외의 조건이나 지시를 모두 삭제하고 관리의 범장한 자는 송조의 고사에 의해서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며 또 추가로 죄주는 일을 허락지 말 것이니 형주로 하여금 이대로 따라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9일 갑진 세번째 기사. 여후사 이후 김겸의 전별련을 예조에서 베풀다. 북경에 갈 사신이나 모든 도의 감사, 질제사, 처치사의 전별례를 행하는 것이 원래 예이나 유후의 전별례는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0일 을사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0일 을사 두번째 기사. 올량합의 지휘 이기두와 천호, 다음파로 등이 토사물을 바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0일 을사 세번째 기사. 이군실, 이자, 홍약, 김척, 양춘무, 조회, 강자 등이 복명하자 집으로 보내다. 이들이 복명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숙배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1일 병호 첫번째 기사. 해주에서의 내구마 훈련의 폐해에 대한 추역 결과를 아뢰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상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사복시의 말은 비록 많으나 탈만한 것이 없고 의장을 갖추어서 행하면 놀라서 날뛰기 때문에 그늘에 밖에 나갈 적에 저는 말을 타는
것은 길든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해주에 보내어 사냥하는 일로서 훈련하게 하였는데 심히 잘못된 일이었다. 그때 황부인이 와서 아뢰기를 그 지방에 흉년이 들어 보낼 수 없으며 만약 사람을 보내어 조련하려면 아울러 찰방을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니 그 말이 옳음을 깨닫겠다. 당초에 내어 보낼 때 내가 친히 내관 유실과 윤길에게 하교하기를 물건을 주는 것과 음식 대접받는 것을 받지 말며 비록 죄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대로 형벌하지 말라고 했는데 두 사람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그 주는 뇌물을 받고 또 술을 먹고 즐기고 드디어 기생을 태우고 마음대로 다니기까지 하였다. 또 그 기생을 태운 말이 관의 말이 아니면 반드시 민간의 말일 것이니 내가 심히 미워하노니 법으로 처치하고 그 나머지 사복시 관원도 어찌 죄가 없다 하랴마는 이들은 내가 친히 하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꾸지람만을 더하여 그 집에 보냈으며 또 그들은 모두 태종대왕을 가까이 모시던 사람이라 특별히 용서하였다. 군실, 자, 약 등은 비록 무인이나 당상관이니 하니 어찌 이 같은 작은 실수로 얼른 죄를 가할 수 있겠는가. 경은 나의 뜻을 받아서 다시 들어 논하지 말라 하니 익정이 대답하기를 신등이 추액하고자 함은 다른 범죄가 있을까 해서 그러는 것이오니 추액을 마치고 아뢰었거든 재결하와 시행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면 오늘 추액을 마치고 아뢰라 하였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1월 11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1월 11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임인년 5월 이후부터 을사년 윤 7월 이전까지 죄받은 장리 모두를 석방케 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는 조진, 민수산 등 17인이었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1월 12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1월 12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이자, 이군실, 홍략, 양춘무, 김척, 조회 등을 불러 벼슬에 나아가게 하다. 임금이 대사한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사복시 관원들이 사사로 개와 말을 가진 것을 내가 당초에 알았다. 비록 사사로 가질지라도 이는 작은 과실이므로 내가 벼슬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니 경은 그것을 알라 하니 익정이 대답하기를 하교가 지당하오나 만일 추액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생각하기를 우리들이 비록 법을 범했으나 위에서 죄를 가하지 않으며 헌부에서도 감히 추액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마음을 키워서 고의로 나라의 법을 범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에 내려 보낼 적에 명하기를 모든 일은 유실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더니 실이 남의 뇌물을 받고 술을 마시고 기생을 태우고 다니면서 공공연히 하고 기탄이 없으면 저 무지한 누반으로 도리가 아님을 알지 못하여 잘못하게 된 것이다. 또 사사로 개와 말을 가진 것은 내가 애초에 알고도 금하지 않았는데 오늘날에 와서 죄를 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하물며 이군실이자 홍략은 당상관이며 또 오랫동안 태종대왕을 모신 사람이고 그 중에 공신의 자손도 있으니 어찌 감히 급하게 법으로 처리하리오. 나의 이 말은 법으로 생각해도 크게 거리가 멀지 않을 것이니 그형은 그것을 추액하지 말 것이다 하였다. 익정이 대답하기를 본부의 공사는 한 사람이 불가하다고 하면 정지되므로 신이 본부에 돌아가서 동료들과 상의한 뒤에 다시 아뢰겠습니다 하였다. 조금 뒤에 장령 유사건이 기획하기를 옛적 이 사건이 해주 목사로 있을 때에 죄인 김해와 같이 앉아서 술을 먹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잡아와서 파직시켰는데 이들은 진상할 노루와 사슴의 수가 적은데도 편출된 환자 임승보, 이연수 등에게 껍질과 고기를 사사로 주었으니 추액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해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이를 접대했기 때문에 잡아온 것이요. 임성보와 이연수는 벌써 죄를 면하였으니 비록 껍질과 고기를 주었으나 무슨 허물이 되리요. 그러나 이는 곧 유실과 윤길이 한 일이다. 노루와 사슴은 내가 친히 정교하기를 20마리를 넘게 바치지 말고 그 나머지는 그 고을에 주어서 사객을 공개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진상하는 수가 적음은 책할 수 없다고 하니 사건이 이에 물어갔다. 이자, 이군실, 홍략, 양춘무, 김척, 조회 등을 불러 벼슬에 나아가게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3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복궁에서 성절 사은표와 박물표에 배례하다. 경복궁의 행차에 왕세자 이하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평복으로 성절 사은표와 박물표에 배례하였다. 사은표에 이르기를 거룩한 정책이 밝게 나타나서 회수함을 돈독히 하시고 황제의 주심이 풍성하오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오며 놀라고 황송하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감격함이 더욱 더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외람하게 잔약한 자질로서 밝은 시대를 만나서 오직 솔직하기에 삼갈 줄만 알고 일찍이 능히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는데 천한 사신이 돌아올 적에 특별히 유능히 내릴 것을 어찌 기약했으리까. 작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사와 보호하는 은혜가 치우치게 더하였으며 위생하는 약을 갖추 보내시와 몸에 얽힌 병을 가히 치료하겠사오니 이 뼈에 젖은 특별한 은혜는 비록 몸이 가루가 되어도 보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엎드려 널리 포용하시는 도량과 차별 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서 병루한 외방에 산물이 없다고 하시어 소신의 병을 조리하지 못함을 가엾게 여겨서 드디어 미천한 몸에 큰 은혜를 입게 하시니 신은 삼가 마땅히 밤낮으로 조심하고 부지런하여 더욱 외방을 지키는 의식을 공경히 하고 하늘과 땅이 오래고 길도록 항상 향년을 축수하는 마음이 간절하옵니다 하고 박물표에는 하늘의 돌보심이 자상하고 깊사와 특별히 약재를 하사함을 받자왔기로 토산물이 비록 박하오나 미나리를 드리는 정성을 본받아서 삼가 황새저포 백새저포 흑새마포 각 50필 황하석 만화석 잡채화석 각 20장 석등장 10벌 송자 300건 오미자 100건 인삼 200건 잡생말 20필을 갖추어 올립니다. 위의 물건들은 잘 만들지 못했고 수도 퍽 적으니 어찌 좋게 뜰에 바치는 물건에 충당하오리까마는 공경이 박물을 드리는 정성을 표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윤 첫 번째 기사 수령이 재물을 사용해도 가 한 조목을 나열하여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대사한 김익정에게 이르기를 수령은 백리되는 지방의 명을 맡아서 한 고을 주인이 되었으니 그 전곡을 모으고 흩고 베풀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만약 늙고 병든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기르고 홀아비와 홀어미에게 고율하는 일이며 부조하고 은혜 베푸는 일들을 모두 부정으로 계산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근련에 수령들 중에 죄를 받은 사람으로 그 초상과 장사에 부주한 물품을 부정으로 계산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꾸러미에 사서 뇌물을 보내는 것 때문에 법을 세우는 것이다. 만약 법으로서 구속하여 궁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하는 일도 자유로이 할 수 없게 하면 고우를 위임시킨 뜻에 어그러지는 것이니 이 지강이 대사원이 되었을 때에 법을 세우기를 청했으나 지금껏 정하지 못하였다. 수령의 구호하는 일들과 부주하고 상주는 일 및 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논하지 말기로 법을 세우는 것이 어떠할까 하니 익정이 법을 세우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제신에게 이르기를 경들도 말하라 하자 참찬 최윤덕이 대답하기를 수령들의 재물을 쓰는 것은 진실로 한 가지 이유만이 아닙니다. 경내 인민 중에 만약 환과 고독과 병등자가 있으면 모두 장부를 만들어 두고 구호하면 길거리에 굶주리고 옷 없고 늙고 병등자가 있으면 역시 다 구호해야 하며 호랑이를 잡는 사람까지도 혹살, 무명, 염장 등을 주게 됩니다. 신이 일찍이 임명되었던 안주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명나라에 들어가는 사신의 행차에 어찌 법령에 구애되어 술과 음식으로 위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말하면 법을 범하지 않은 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고 이조판서 허조는 대답하기를 이 일은 비록 조목을 나열하여 법을 세워도 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을 계산할 즈음에 점점 남상에 이를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호 두 번째 기사 경운을 용성으로 옮기는 일, 거제도 업성을 설치하는 일들을 논의하다. 함길도 감사 정초각해 하기를 경운의 업은 본래 등능, 안능 두 능을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지금은 이미 내지로 옮겼으며 본음은 사면으로 적의 침략을 받으니 용성의 지리는 이면이 험하게 막혔으므로 경원을 용성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최용덕도 역시 개하기를 이 지방의 형세를 신이 갖추하려 아오니 용성으로 옮기는 것이 비록 국경에서 물러나는 것이나 그 사이가 비록 심히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오니 옮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일 경운이 적에게 패하는 바가 되면 비록 후회한들 따를 수 있사오리까. 지난 경인년에 곽승우의 일은 좋기 거울이 될 것입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정부와 육주는 일찍 그 고을에 임명되었던 사람과 더불어 의논하여 아뢰어라. 그러나 나의 뜻으로 말하면 물러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하였다. 윤덕이 또 계하기를 거제도 한섬에다가 업성을 설치하여 수가 적은 병선으로서 선밖에 배를 대고 서서 보호해 지키기가 어려울 듯 생각되오니 신의 뜻으로는 육지를 지키는 것이 아주 편리할까 하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호 세 번째 기사 기후가 이상함을 걱정하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겨울에는 추워야 마땅한데 일기가 따뜻하고 눈이 와야 마땅한데 눈이 오지 아니하니 이는 심히 상스럽지 못하다 하니 병조판서 조말생이 아뢰기를 겨울에 춥지 아니하면 반드시 봄 추위가 있고 보리와 밀은 무성할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호 네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호 다섯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호 여섯 번째 기사 사흔하고 진화하는 별말을 미리 대비할 방안을 의논하게 하다. 사관원에서 개하기를 무시로 사흔하고 진화하는 별말을 미리 먹여 기르지 못하고 임시로 사서 쓰는 것은 진시로 적당하지 못하오니 지금부터 여러 섬에 있는 어린 말을 혹 포화로서 미리 사서 적당한 수를 정하여 사복시와 가까운 도에 나누어 길러서 임시에 진행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병조에 내려서 인원하기를 명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후 일곱 번째 기사 평명경과 원창청이 각각 구리, 주석, 약재 등의 물품을 바치다. 구리, 주석, 유황, 소목 등을 바치니 정포 380필을 회사하였다. 원창청이 사람을 보내어 서각, 소목, 유황, 구리, 약재 등 물품을 바치니 정포 240필을 회사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호 여덟 번째 기사 대언의 직책 수행을 도와줄 근수 7명을 정해주다. 임금이 대언 등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구사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벼슬은 낮고 책임은 중하므로 내가 특별히 7명을 주니 그리할라 하고 드디어 형조에 전지하기를 대언의 직책은 명령의 출납을 맡았으니 겨우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지금부터 근수 7명을 정해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호 아홉 번째 기사 의건부에 명하여 유시를 잡아오게 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4일 기후 열 번째 기사 수령의 포편을 마필 정산의 다가와 칠사의 선악을 통산해서 시행하게 하다. 함길도 감사가 개하기를 감목관을 겸임한 수령의 출척을 담은 마필 번식의 수만으로 한다면 칠사를 마음대로 행하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 포편은 마필의 정산이 많고 조금과 칠사를 잘하고 못한 것을 통산하여 시행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칠사는 수령이 행정의 목표로 해야 할 7가지 일, 즉 농상성, 호구정, 학교흥, 군정수, 부역균, 사송간, 간활식을 말한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15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동시가 법화경을 이룰 때 금은을 녹여 붙인 장인을 금령 위반죄로 벌하다. 사헌부에서 동시가 법화경을 이룰 때 금은을 녹여 붙인 장인의 죄를 참용의 죄로 적용하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옥띠를 띠고
용흉배의 관복을 입었다면 하여스는 안 될 일을 하였으니 참남하게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옳으나 금은에 이르러서는 조관의 허리띠 여기에 머리 꾸미게는 모두 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에 금은을 녹여 붙인 장인에는 금령을 위반한 죄를 처벌하였다. 참남하게 사용하는 것과 금령을 위반한 것이 그 죄는 비록 같으나 죄명은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금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고쳐 써서 올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30군 세종 7년 11월 15일 경술 두 번째 기사 동시의 법화경 사건으로 경문을 서사 한 중성준 등을 장과 속태에 처하다. 사헌부가 이화영의 아내 동시 등과 족친 부녀와 중 15명과 신의군인 개성군 이 등 김점의 딸 등의 죄를 탄핵하고 형류를 지적하여 올리니 동시와 인 등 김점의 딸은 불문에 붙이고 경문을 서사한 중 성준과 두목이었던 중 신생은 각각 장 80에 그 나머지 남녀들은 모두 속태 50에 처하게 하고 모두 공판한 물품은 관에 몰수하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6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와 병마 도절제사가 정조 동지 단일에 바치는 박물 중 면제되는 물품목 평안도 감사와 병마 도절제사가 정조 동지 단일에 바치는 박물 가운데서 쇠자 갑옷 한 벌, 쇠투구 한 개, 창 10자루, 환도 한 자루, 각궁 한 개, 대전 두 벌을 면제하라고 명하였으니 참찬 최윤덕이 계하였기 때문이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6일 신해 세 번째 기사 강화의 목장 안의 인민들을 병원년 10월 안으로 이주시키게 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강화의 목장 안에 있는 인민들을 오는 병원년 10월 안으로 모두 이주시키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6일 신해 네 번째 기사 사성 이미를 유처 취처의 죄로 장 90에 처하다. 상부에서 전군기 윤 최주의 고소장에 의하여 사성 이미의 유처 취처 죄를 탄핵하니 미가 그를 올려 말하기를 신의 아내 최는 나이가 45세 이르도록 아들이 없어 마땅히 의제를 해야 되겠으므로 신이 마지못하여 내보내고 강비호의 딸에게 다시 장가들었더니 최의 아버지 주가 일찍이 사헌부에 고소하여 신을 죄주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사령을 만났으므로 사헌부에서는 최의 여인이 신과 더불어 아버지의 3년상을 지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주상께 계주하고 다시 모여 살게 하였습니다. 최 여인은 스스로 남편을 고소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 신의 농막에 나가 살면서 신의 곡식을 먹으며 신의 하인을 부리는 것이 이미 두어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주가 또 사헌부에 고소하기를 이미 다시 모여 살라고 명령한 최 여인은 내쫓고 이혼하라고 한 강 여인과 다시 산다고 하였습니다. 사헌부에서 신을 행문하기를 신이 대답하기를 나의 농막에 살고 나의 곡식을 먹으며 나의 하인을 부리고 있으니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강 여인은 명령을 두려워하여 본가에 돌려보냈습니다. 신이 이미 잘못을 알고 바르게 고쳤으니 죄는 마땅히 감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위가 장인의 고소를 당한 것은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사헌부가 고집하여 신을 법에 저촉시키고자 합니다. 신은 사사로이 가만히 생각하여 보건대 아내라고는 것은 조부와 아버지를 받들어 후사를 잇기 위한 것이지 아들이 없는 아내는 조부와 아버지에게 죄를 진 자입니다. 만약 조부와 아버지의 마음에서 본다면 어찌 후사가 끊어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상주 노릇을 한 것을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신이 최 여인과 다시 모여 살고자 한다면 죽을 때까지 후사가 없을 것이고 다시 다른 아내를 얻는다면 죄책이 심절합니다. 신이 몸가짐은 실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신은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건대 아내를 내보낼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는 일에 경중이 있습니다. 질투하면 버린다. 몹쓸 병이 있으면 버린다. 말이 많으면 버린다고 한 이 세 가지는 그 사유가 매우 경미한 것이니 이 법률을 적용하여 다시 한데 모여 살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만약 부모에게 화순하지 아니하면 버린다. 아들이 없으면 버린다. 엄난하면 버린다. 도둑질하면 버린다고 한 이 네 가지는 그 사유가 매우 중대한 것이니 이 법률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한다면 반드시 윤리에 어그러질 것입니다. 만일 윤리에 어그러진다면 비록 율의 명문의 조문이 있을지라도 어찌 또한 권도로조차 적당하게 응변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없으면 버린다는 한 조목이 보통의 인정으로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윤리에 있어서는 관계됨이 지극히 중대합니다. 아들 된 자의 죄가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는데 후사 없는 것이 불효의 첫째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부모에게 불순한 것, 아들 없는 것, 엄난한 것, 도둑질한 것, 이 네 가지의 버려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버리지 못한다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이것을 위반한 자의 죄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형률의 운용이 거의 윤리에 합당하지 아니할 것 같습니다. 법률의 운용이 윤리에 합당하면 홀로 소신만이 은혜로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강상을 보존하는데 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니 윤화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사원부에서 계하기를 임의가 아직 최씨를 데려다 같이 살지 아니하니 율에 의하여 마땅히 장 90에 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유처, 취처는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를 취함이고 세 가지 버리도 된다는 세 가지에 버리지 못한다는 7거의 이유가 있는 아내라도 버리지 못할 세 가지 경우 곧 부모의 3년상을 함께 치렀거나 장가들 때 가난하였다가 뒤에 부귀하게 되었거나 아내가 돌아가서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이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7월 17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0권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7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형조에서 청한 대로 선상노비의 폐단을 구제하게 하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공손히 교지를 받으러 선상노비의 폐단을 구제하는 조건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세히 적습니다. 각 관사에서 노비를 뽑아 올릴 때 각 관사의 간사한 아전들이 자기가 좋아하고 미워함에 따라 외롭고 잔약한 자를 정력으로 삼고 부귀하고 알찬 자를 봉족으로 하여 이름과 실지가 상반되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각도의 감사가 차사원으로 하여금 선상노비의 생계의 빈부와 이벽의 선후 순서를 조사하게 하고 아전으로 하여금 농간을 부리지 못하게 하고 또 선상된 자 때에는 자벽을 감면하여 그의 생계를 보존하게 할 것. 1. 옛 관례에는 혹 1년 만에 교대하기도 하고 혹 석 달 만에 교대하기도 하는데 1년으로 하면 입역하는 기간이 오래므로 식량을 이을 수 없고 석 달 하면 가고 오고 하는데 필요하여져서 자기 할 바를 잃게 되니 지금부터는 6달로 정할 것. 1. 옛 관례에는 6달 동안 입역한 자에게는 반공을 바치게 하고 있으나 6달 동안을 집에 있지 아니하면 패농하여 할 바를 잃은 것은 알 수 있는 일이니 지금부터는 반공도 모두 면제할 것. 1. 선상노비의 입역이 어렵고 고통스럽건만 각 관사의 관리들은 일찍이 온전히 구휼하지는 않고 함부로 매질을 하여 도망해 흩어지게 만드니 지금부터는 만약 도리에 맞지 않게 침범, 학대하고 보복, 구휼하지 않으면 율에 의하여 처벌할 것. 1. 입역 기간을 채우지 않고 도망하여 복역을 피하는 자가 꽤 많으니 그 폐단도 또한 구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역의 기한이 이미 만기되어 하번하는 자에게는 그 관서로 하여금 입역을 마쳤다는 증명첩을 주어 거주주의 관사에 제출하게 하고 만일 증명첩이 없으면 그의 연공 전액을 징수하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7월 17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고이사리한 아산죄수 김장수를 차명에 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17일 임자 네 번째 기사 경주자에게 태형을 쓰지 말고 가주채 쪽으로 집행하되 50대를 넘지 않게 하다. 사무부에서 계하기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관의 형별로 된 것은 옛날부터의 제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나라에서의 법에서도 각 관사가 가벼운 죄의 처벌을 집행할 때 가죽 채찍을 쓰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때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혹 가죽 채축을 쓰지 않고 함부로 태형을 사용하며 비록 가죽 채축을 사용하더라도 혹은 일정한 수도 없이 쳐서 자신의 분을 한껏 풀곤 하여 죄의 수를 신중히 심의하라 하시는 성상의 뜻에 매우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형조 한성부, 의건부 및 본부가 유례에 의하여 형벌을 집행하는 경우를 제하고 다른 각 관사에서 아중과 하례 등의 경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태형을 쓰지 말고 다 가죽 채축으로 벌을 집행하듯 50대를 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는 자는 적발하여 처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9년 세종 7년 11월 18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9년 세종 7년 11월 18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의건부에서 유씨를 잡아와 전일의 범죄를 다시 공문하다. 동부대원 정흠지에게 명하여 전일의 범죄를 다시 공문하니 실이 그 정상을 다 자백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의 의미가 해주에 있으니 다른 도에 중도 붙여시키지 말고 살고 있는 곳의 이웃고인 재령의 관노로 정속시키고 윤길도 또한 살고 있는 곳의 근업인 안악의 관노로 정속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9년 세종 7년 11월 18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사성 임의의 유처 취처의 죄를 또 주자고 장령 유사건이 청하니 윤하지 않다. 사성 임의는 유사로서 유처 취처하여 짐짓국법을 범하였으므로 전번에 본부에서 탄핵하였으나 마침 사전을 만났으므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내와 한데 모여 살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미 이제 미가 전처 최씨를 내쫓은 대로 그대로 후처 강씨와 더불어 살고 있으며 또 최씨의 아버지 주와 대질할 때 너 하고 부르다가 사리가 올바르지 못하고 말이 막히게 되어 죄를 면할 수 없음을 알게 된 뒤에는 죄책을 모면하고자 임금께 글을 올려 말하기를 사위가 장인을 고소를 당한 것은 비록 범죄 사실이더라도 또한 면제된다고 말하였으니 그의 가짐이 간사하고 그가 주상의 총명을 고의로 농락한 것이 분명합니다. 청하건대 법에 처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구십에 처하면 족하다. 다시 어떻게 하자고 청하느냐 하였다. 세종시록 39년 세종 7년 11월 18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양녕대군에게 주육과 화투를 하사하다. 세종시록 39년 세종 7년 11월 19일 갑인 첫 번째 기사 경복궁으로 환어하다. 세종시록 39년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격구를 패하자는 사관원의 청을 윤허하지 않다. 정사를 보았다. 사관원에서 개하기를 신등이 가만히 병조의 공문서를 보니 모과의 시취와 본가을의 도시에 모두 격구의 재주를 시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절들로 하여금 무예를 연습하게 하려는 깊은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격구의 유희는 고려가 왕성할 때 시작된 것으로서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한갓 놀며 구경하는 실없는 유희의 도구가 되어 호협하는 풍습이 날로 성하여졌으나 국가에 도움이 됨이 있었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옛날 중국의 한나라와 당나라의 축국 격환이 다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비록 전투를 익힌다고 하나 다 유의하는 일이 될 뿐 만세의 본보기가 될 만한 제도는 아닙니다. 선유주의도 또한 타구는 무익한 일이므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태조 강한 대왕과 태종 공정대왕께서 무예의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갖추어 실시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일찍이 이 격구에는 미치지 않았으니 어찌 무익하다고 생각되어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무예를 훈련하는 데 있어 이미 기사와 창 쓰는 법이 있으니 어찌 격구의 유희를 하여야만 도움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은 다만 지금의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뒷세상에 폐단을 끼칠까 두렵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격구의 법을 정지하여 장래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격구하는 일을 반드시 이렇게까지 거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니 지사관 고약해가 대답하기를 신등이 격구를 폐지하자고 청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뒤세상에 폐단이 생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성명하신 이때는 비록 폐단이 있기에 이르지 않으나 뒤세상에 혹시나 어리석은 임금이 나와 오로지 일만을 힘쓰는 이가 있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어 예시한 귀절을 외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은 중국 고대의 황제 때 처음 시작하여 한나라와 당나라를 거쳐 송나라 원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 있었던 것이니 저들이 어찌 폐단을 알지 못하고 하였겠는가. 다만 무예를 익히고자 하였을 뿐이다. 전조의 말기에도 또한 이 일을 시행하였으나 그들이 나라를 멸망하게 한 것이 어찌 격구의 탓이겠는가. 내가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유의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군사로 하여금 무예를 익히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 격구하는 곳이 성 밖에 있으니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하였다. 의정부 6조 사원부 사관원의 관원들이 나간 뒤에 임금이 대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잠재해 있을 때 일찍이 이 일을 시험하여 보았는데 참으로 말타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되므로 태종 때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유고하여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좌부대원 김자가 대답하기를 전조 말기에 모여서 격구를 보았으므로 인하여 엄란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시대는 비록 격구를 보지 않으나 어찌 엄란한 여자가 없겠느냐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무릉도 입항 때 파손되어 죽은 강원도 수군의 초혼제를 지내고 치북케 하다. 예조와 호주에 전지하여 무릉도에 들어갈 때 배가 깨어져서 사망한 강원도 수군의 초혼제를 지내게 하고 치제하고 치부하게 하였다. 김인우가 일본으로 표류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일본 임금이 배가 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은 것이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김을신 안종약 최윤복의 직첩을 주라고 명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을신은 오랫동안 태종을 모시다가 사리에 통달하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의주로 부임하였으니 마땅히 공공한 자를 구제하고 외로운 자를 불쌍히 여겨 덕의를 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개척은 하지 아니하고 권력 있는 자 집과 호세한 곳에 공공연히 뇌물을 보냈으니 매우 부당하다. 그러나 제 사복을 채우지는 않았으며 또 원종 공신이므로 사면한다. 윤복도 또한 공신은 아들로서 비록 죽었더라도 사면받는 것은 옛날에 관리 전례가 있는 것이니 모두 직첩을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요건을 보수하고 원주를 자비역에서 면제하여 해당 임무에 충실하게 하다. 호조에서 개하기를 우리나라의 큰 길가에 있는 여관은 길 다니는 나그네를 접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래부터 마땅히 수리 보완하여야 할 것인데 지금 각 고을의 수령들이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아니하여 원주를 두지 않아 빈집이 되어 대략하게 만들거나 혹은 허다한 노역을 시켜서 원주로 하여금 편안히 살 수 없게 만들며 혹은 대소 사신들이 길을 인도하고 횃불을 들게 하는 등의 일로 부당하게 침범하고 포악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망쳐 흩어지게 하니 길 가는 나그네는 유숙할 곳이 없게 되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각 고을의 관원으로 하여금 중이거나 양민이거나 물론하고 선량한 자로 원주를 삼아 자벽과 길 인도 및 횃불 들기 등의 일을 면제하여 여권의 수리보안과 행인을 편안히 접대하는 일에 전심하게 하고 감사가 순행할 때 수령이 이 일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아니 쓰는가를 감찰하여 수령을 출적에 빙고하게 하시고 성미 심리에 있는 원관은 한성부가 고찰하여 수리하고 흥인문 밖의 보재원은 홍제원의 예에 따라서 밭 2결 50불을 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주는 여권을 숙직하여 지키는 벼슬아치이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악천후나 임금의 거동 등의 사정이 있을 날에 계달 조기하는 내용. 임금이 말하기를 전일에 검으로는 개조할 일이 없으면 성정원에서 하루 전에 그 사유를 계달하고 의정부 6조 사원부 사관원으로 하여금 예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항구한
법을 삼으라고 명령하였더니 내가 자세히 생각하니 이와 같이 한다면 뒷세상에서 임금은 정사 듣기를 게을리하고 신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 게을러져서 점점 쇠퇴할 조짐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는 만약 비눈이 오거나 거둥이 있거나 사고가 있는 날이면 전과 같이 사전에 계달하고 조계할 각 관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며 그 밖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사용하는 내정과 첩자에 대해 대신들과 논의하다. 좌부대원 김자에게 명하여 의정부 6조에 전교하기를 일찍이 부득이한 그때그때 일로 인하여 성정원으로 하여금 내전과 첩자를 사용하게 하였는데 간사하고 교활한 무리가 혹은 위조하거나 꾸며 붙이는 것이 있을까 두렵다. 지금부터는 내도서와 승정원의 인장을 사용하는 것이 어떨지 또는 내전과 첩자를 쓰지 말고 주장관으로 하여금 공문을 내게 하는 것이 어떨지 의견을 말하라 하였다. 영돈영, 유정연과 우의정 유관 등이 합의하여 하기를 도서를 사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 같고 승정원의 인장을 찍는 것도 또한 옳지 않습니다. 그때에 써야 할 것이 말, 돼, 소금, 장, 술, 기름과 같은 것이면 예전대로 승정원이 임시로 첩지를 사용하여 공문을 내고 돈, 곡식, 포화의 비용 같은 것은 호조의 명령을 내려 시행하게 하며 내전 소식은 병주로 하여금 역마를 지시하는 문서에 아무개가 아무일로 내전 소식을 받들어 가지고 어느 도에 어느 고을에 간다고 써넣게 하고 만약 감사가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 돌아갈 때 내전을 받아가지고 간다면 어느 도 감사의 하인 아무개가 내전을 받아가지고 간다고 써넣는 것으로 항구한 법을 삼는다면 위조와 꾸며 붙이는 배단이 거의 없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내전 소식은 국내에서 보내는 선전 소식은 임금이 각도의 관찰사나 수령에게 무엇을 징구할 때 승지가 왕지를 받들어 써보내는 글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정사 네 번째 기사 수령이 관내의 애경 사이에 부의하는 일 등을 범죄 물자로 논하지 말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수령이 나가서 백리의 땅을 다스리게 되면 그곳에서는 정치와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니 그 임무가 매우 중대하다. 만약 늙고 병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부양하고 공공한 자에게 곡식을 주어 구휼하며 혼인 비용에 급한 사람을 돌봐주고 공로 있는 자에게 상을 주며 상을 당한 자에게 부의를 주는 따위와 같은 일이 있으면 도리상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모두 범죄 물자로 논한다는 것은 한 꼴의 정치를 위임한 뜻에 어그러진다. 지금부터 사사창고에 저축하였던 것으로 관내의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일들에 쓴 것은 모두 작물로 계산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2일 정사 다섯 번째 기사 실롱으로 인해 환상미를 다 곁곡으로 받아들여서 명년의 종자를 준비하게 하다. 호조에서 경기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금년에 농사를 실패하였으므로 내년에 민간의 씨앗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하옵건대 각 고을에서 나누어 준 환상미를 다 겉곡으로 받아들여서 명년의 종자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0일 정사 여섯 번째 기사 해주의 영진을 있으라는 문제. 황희도 경찰관이 개하기를 해주의 영진을 있으라는 것이 편리한가 아니한가를 신이 감사와 더불어 함께 다시 심사해 보니 도절제사의 영문이 옛부터 해주성 내에 있습니다. 지금 또 해주진을 더 설치한다면 한 성 내에 영진을 함께 두게 되어 실로 적당하지 아니하오며 또 적선이 와서 먼 포구에 정박하게 되면 급변에 미처 대응할 수 없을 것은 필연의 사세입니다. 주치의 남쪽 60리 남짓한 곳에 이름을 당부라고 하는 땅이 있으니 여러 개와 여러 섬의 중앙으로서 방의 요회지입니다. 여기다 성을 쌓고 해주진의 절제사로 하여금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하게 하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의정부와 육조에 내려 보내어 함께 의논하게 하여 명하였다.
영동년, 유정년, 영의정, 이직 등 여러 대신들이 회의하여 개하기를 당부라는 당이 비록 진영을 설치하기에 합당하나 만약 해주 목사로 하여금 절제사를 겸임하게 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살피게 한다면 특히 지켜 방어하는 일이 헛스러울 뿐 아니라 해주의 백성에 대한 정사도 또한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청하건대 부근의 한 현감을 폐지하고 당부의 절제사를 두어 해주진의 군사를 옮겨 예속시킨 다음에 방어에 편리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병원형 가을을 기다려서 시행하라 하였다. 주치는 주의 청사가 있는 곳이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2일 정사 7번째 기사 관고 물품을 유용한 전 지장현사 이거현을 서용하고 작물을 징수하게 하다. 사무부에서 개하기를 전 지장현사 이거현은 임지에 있을 때 관고의 소금 2말 각궁 1개 높이 한 벌로 내간 이득주의 말과 바꿨으며 또 관의 저화 5장으로 목장의 병든 망아지와 바꿨으니 죄를 범한 것이 사령 전에 있었습니다. 청하건대 하교에 의하여 서용하지 마시고 작물은 도로 징수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3일 모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3일 모 두번째 기사 금호 문과 중장에서 논 표나 부표 중에서 글짓기 하는 방침을 정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문과의 중장에서는 논과 표나 부와 표 중에서 2 문제를 내어 글을 짓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3일 무호 세번째 기사 대호군 고득종에게 예빈 판관을 제수하다. 대호군 고득종이 대언을 자기 집에 맞아다가 잔치를 베푸니 지신사 곽종중과 조종생 김자 정흠지 이대 등도 또한 술과 안주를 갖추어 가지고 가서 모였다. 득종이 급제한 뒤에 제주에 들어 가서 좋은 말을 많이 거두어 가지고 와서 권기들과 교제를 맺고 제주의 사람들에게 위엄과 복을 누리게 하므로 제주 사람들이 득종을 부연과 같이 섬겼다. 득종의 매부 문방귀가 수령이 되어 조금 탐호한 일이 있었는데 일이 발각되어 득종이 힘써 비화하여 죄를 면하게 되었다. 드디어 예빈 판관을 제수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4일 기미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4일 기미 두번째 기사 이품이야 수령의 숙배와 조사 때에도 친히 보겠다고 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그러므로는 이품이사의 수령의 숙배와 조사 때에도 내가 친히 보아야 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4일 기미 세번째 기사 올량합의 지위에 야보와 전호 모당가 등 7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의복과 전립 신을 내리고 회사로 면포를 차등있게 주었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4일 기미 네번째 기사 편찬된 태종공정대왕과 원경왕후의 의장 상장의궤를 사고와 가각고에 보관케 하다. 의례상중소에서 개하기를 태종공정대왕과 원경왕후의 상장의궤 3벌의 편찬을 이미 마쳤으니 청하건대 예조와 충주의 사고와 가각고에 나누어 보관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5일 경신 두번째 기사 북경에서 돌아온 조화정승 의원을 위로하기 위해 제군부에 선언을 내리다. 조화정승 의원이 북경에 갔다가 돌아온 것을 본부에서 위로하게 한 것이다. 우대원 김명성을 보내어 제군부에 선언을 내렸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5일 경신 세번째 기사 경성군에 이관된 돈전을 폐하고 군사 양성에만 힘쓰게 하다. 오조에서 함길도 감사의 관문에 의하여 개하기를 경성군에 이관된 국돈전의 토지가 메말라서 수확이 매우 적으니 우수한 전군으로서 방어하게 함이 가장 기요합니다. 4, 5개월 동안을 20리 밖의 땅에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혹 적의 침입을 당하면 마치 급변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니 군사를 기려 방어에 대비하는 계책에 어긋납니다. 청하건대 돈전을 폐지하시고 군사를 양성하는 데만 오로지 힘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5일 경신 네번째 기사 마정의 실정과 개혁 방안 병조에 개하기를
병조에서 개하기를 마정은 군국이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므로 국가에서 각도의 감목을 나누어 두고 마피를 번식시키고 있으나 지금 말이 번식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고사하고 검찰하는 법이 극진하지 않은 데 까닭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피마 100필을 1군으로 하고 군두 1인을 정하고 50필마다 각각 군부 1인을 매 25필마다 목자 1인을 정하며 일에 능숙한 6품 이상으로 감목관이라 일컫는 감목을 나누어 보내어 매 1군마다 1년에 80빈 이상을 번식시킨 것을 상등, 60필 이상을 중등, 60필 미만을 하등으로 하여 이것으로 출척하되 30개월 안에 상등이 3번이면 즉 자급을 올려주고 상등이 1번이면 위계는 그대로 둔 채 임용하며 3번 중등이면 벼슬을 깎아서 내보내고 하등은 즉시 논제하고 파면하여 내쫓으며 그 번식 성적이 하등인 것은 군두, 군부, 목자 모두 논제하게 하고 마필의 죽은 것, 잃어버린 것, 손상하여 쓸모없게 된 것은 모두 율의 조문에 따라 처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조의를 받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오는 병오년의 춘향대제를 정월 12일에 거행하게 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송나라의 태종대에 종묘의 제사를 혹은 중순에 거행하고 혹은 하순에 거행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경자년의 종묘의 춘향대제를 정월 16일에 갑진년의 추향대제를 7월 12일에 금년 을사년의 춘향대제는 정월 14일에 거행하였습니다. 오는 병오년의 춘향대제는 청하건대 송나라 우리나라가 간혹 중순을 택한 전례에 따라 정월 12일에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6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내일의 거둥에 세자를 동행하려 하다. 임금이 서영관을 불러 말하기를 세자가 항상 궁중에만 있어서 잠시도 길을 펴지 못하니 병이 날까 염려된다. 그늘의 조 아래에 따르기를 명한 것도 대개 기운을 좋아하게 하고 병을 멀리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평상시에 문 밖으로 거둥할 때 세자를 데리고 같이 가지 않는 것은 그가 유의를 구경하고 뜻을 빼앗길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내일의 거둥에는 희사가 없으므로 함께 가고자 하니 여러 빈객에게 물어봐 그 가부의 의견을 참작하게 하라. 만약 불가함이 있다면 나는 세자를 데리고 가는 일을 중지하겠다 하였다. 저작 정의민이 명을 받들어 빈객들에게 정교하니 판서 조말생 참찬 탁신 판균 이맹균 참찬 이수 등이 말하기를 내일의 행사는 뜻을 쓸 일이 아니니 무엇이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빈객은 태자를 보도하는 벼슬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6일 신유 네 번째 기사 군자감의 청사 건축의 진척 상황을 아뢰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자감의 청사 건축은 언제 마치는가? 이를 독려하는 소리가 어떤 밤에는 혹 사경에 이르도록 그치지 아니하니 당초에 내가 만약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어찌 건축하게 하였겠는가? 내일 거둥하여 황궁한 뒤에 검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7일 임술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다. 세자가 호종하다. 살고지 내가에 방포하는 것을 관람하였다. 이날에 앞서 미리 군기감에서 갑주를 입힌 풀로 만든 사람 300명을 장막 서쪽 150의 위치에 세워두었는데 먼저 화약수로 하여금 방포하게 하고 다음은 대우군 권복과 호군 김윤수 등 6인에 명하여 활을 쏘게 하여 방포한 것과 활로 쏜 것으로 갑옷을 꿰뚫는 심천을 시험하고 또 군기감으로 하여금 광주, 성산, 도성과 백악의 군사를 나눠 보내서 방포로 신호하게 하여 포성의 멀고 가까움을 시험하고 그곳에서 낮수라를 들었다. 효령대군 2보, 경영군 2비, 공영군 2인, 순평군 2군생, 의성군 2용 등이 술자리에 모셨다. 대가가 수행한 크고 작은 여러 수레의 대소 군신들을 장막의 남쪽에서 공개하라고 명하였다. 또 술과 안주를 시위하는 군사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몫이 미천한 자들에게까지 돌아갔다. 신씨의 궁굴로 돌아왔다. 세종시록 30권 세종시 7년 11월 2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군기감의 지인 녹사 최아직의 직제를 변경시키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군기감은 오로지 병기를 관장하는 관할로서 중요하기가 다른 각 관사의 유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직장 녹사 각 이인은 현능하거나 아니거나를 막론하고 지인 녹사로서 최아직의 차례가 된 사람으로서 차례로 받고 임명하기 때문에 위의 지인 녹사는 오로지 취임될만을 기다리면서 전년 직무를 봉행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으니 진실을 온당하지 않습니다. 빌건대 제용감의 예에 따라 글과 산술이 모두 능하고 이를 집행하는 데 근신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되 그 중에 맡은 일에 유능한 자는 계속하여 차례로 승진 영전하게 하고 그 지인 녹사 최아직은 7품 2인은 관흥창 승 1인과 전옥소 승 1인을 8품 2인은 성공감 녹사 1인 장흥고 부직장 1인을 옮겨다가 임명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경복궁 창덕궁의 주수관을 이조에 예속시켜 고찰하게 하다. 이조에서 개하기를 주례 천관의 백궁은 왕궁의 서자 사서자를 관장하여 모든 관리의 명부에 있는 자에게는 그 정령을 관장하고 그들의 질서를 행하며 도역의 일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복궁, 창덕궁 두 궁의 주수관을 통솔하는 데가 없습니다. 빌건대 주례에 따라 본조에 예속시켜서 그들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고찰하게 하소서. 그들의 성적을 고찰하는 법은 일체 다른 관사인 유후사 예에 따르게 하고 목청전 경복궁 재릉 후릉의 주수관도 또한 유후로 하여금 그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유능함과 무능함을 고찰하여 계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서자는 사대부와 서인이며 질서는 녹위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청한 서훈관 산하 관원들의 공평한 업무와 승진 방침을 따르다. 예조에서 서훈관의 첩정에 의하여 개하기를 급루를 맡은 자는 원 인원수 40여인으로서 4번으로 나눠 입직하는데 그 직무는 낮이면 시각을 알리고 밤이면 누각을 맡는데 그칠 뿐입니다. 천문생은 원인원수 20인으로서 일, 월, 오성 등 여러가지를 기술하는 것과 매년의 음양의 교회를 관측하는데 매일 5인씩 입직하여 밤낮의 날씨와 천문을 관찰합니다. 그 일은 정밀하고 그 영문은 고됩니다. 청하건대 본관의 참회 녹관 10인 중에 급루를 맡은 자는 종전에 있어서 7품이 1인, 8품이 1인, 9품이 1인이었는데 이제 9품 1인을 더 주고 풍수학 담당자랑은 전례에 따라 참회 녹관의 최아직 1인을 주게 하며 그 밖에 나머지 녹관은 모두 전문생에게 주게 하고 만약 육품에 승진시킬 차례가 되면 전문, 급루, 풍수학을 합하여 도목으로 하고 그 숙직 횟수의 많고 적음과 취재에서의 능부를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한 자 한 사람을 청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정인지 설순 김빈으로 하여금 사기를 읽게 하여 임금이 고문에 대비케 하다. 대제학 변계량에 명하여 사학을 읽을 만한 자를 뽑아 계문하라고 하였다. 계량이 지편전 정인지 지편전 은교 설순 인동 현감 김빈을 청구한 임금이 즉시 빈에게 지편전 수찬을 제수하여 3인으로 하여금 모든 사기를 나누어 읽게 하고 임금의 고문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임금이 윤회에게 묻기를 내가 지편전의 선비들에게 모든 사기를 나누어 주어 읽게 하고자 한다 하니 윤회가 대답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대체로 경학이 우선이고 사학은 그 다음이 되는 것이니 오로지 사학만을 닦았으면 안 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경연에서 좌전, 사기, 한석, 강목, 송감에 기록된 옛일을 물으니 다 모른다고 하였다. 만약 한 사람에게 읽게 한다면 고루 볼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이 선비들은 말로는 경악을 한다고 하나 이치를 궁극이 밝히고 마음을 바르게 한 인사가 있다는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다 하였다. 세종시록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여섯 번째 기사 보름날에 조회를 거행하는 문제를 이조판서 허조와 논의하다.
초하룻날에 조회가 있고 보름날에는 조회가 없으면 온당하지 않으니 16일의 조회를 15일에 거역하면 어떨까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제도는 5일에 한 번 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16일의 조회는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하루와 보름은 전체의 운행 법칙이 조금 변하는 때입니다. 그런 까닭에 중국의 옛날 제도에 만독을 치사하는 의례가 있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보름도 소중하니 경은 다시 자세히 상고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9년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7번째 기사 노복으로 하여금 신문고를 치게 한 이미를 탄핵하라고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이미가 이조판서 허조의 집에 분경을 범하였다고 하여 사헌부에서 탄핵하니 미가 노복으로 하여금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에 명하기를 미가 그늘에 장죄를 받았으니 어찌 벼슬을 구하기 위하여 분경하였겠는가. 그것을 들어 탄핵하지 말라 하였다. 집이 정연히 대답하기를 미가 노복을 시켜도 신문고를 치게 하여 임금께 들리게 하였으니 매우 무리합니다. 청하건대 탄핵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미는 진실로 무리하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가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므로 친히 신문고를 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였다. 연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탄핵을 받았을 때 이미 친히 신문고를 쳤기 때문에 오늘날 친히 치지 않고 노복을 시킨 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 다시 생각하여 보겠다 하더니 조금 뒤에 거론하지 말라고 다시 명령하였다. 대언등이 계하기를 미가 글씨를 잘 쓰고 글도 능하며 또 관리로서의 사무 처리에도 유능하며 전에는 그의 행동이 잘못됨이 없더니 그늘에는 착오와 잘못이 많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이 애군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8번째 기사 임금이 말하기를 이전에 각 지방 관하에 이 돈전을 금지하였는데 지금은 돈전이 범람한 폐단이 있다. 지금 관노들로 하여금 돈전을 경작하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소란하게 할 폐단이 있을까 염려된다. 예전에는 민노에게 주어 경작하는 호급 돈전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종자 한 마리를 주면 조 10마리를 수납하였다. 지금 10마리는 너무 많으니 감액하여 호급 돈전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이것은 좋은 말씀이오나 법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요사이 갖고 우리 돈전의 폐단에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하고 이어 호조 참판 목진경에게 명령하기를 경이 이 일을 맡아서 힘써 폐단이 없게 하는 계획을 세워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29일 갑자 9번째 기사 좌참찬 최윤덕이 함길도 군사 모집대 토관직을 제수하자고 청하니 의논케 하다. 임금이 허조에게 이르기를 전번에 좌참찬 최윤덕이 계하기를 함길도의 군사들이 매우 알차지 못하니 청컨대 날쌔고 사납고 용감한 자들을 모집하되 평양부의 전례에 따라 토관직을 제수하여 시위에 충분한다면 군사들은 비록 복록이 없더라도 또한 즐겨하고 꺼리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 나의 의사도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매우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조정이 이루어 놓은 법을 지키고자 하기 때문에 새로 법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예전에 곡식을 바치고 벼슬을 받는 일이 있었으니 이 법이 예전보다 좋은 것 같다. 경은 다시 생각하여 보고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30일 을축 첫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30일 을축 두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